안녕하세요. 여행을 직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관광 가이드 자격증 한 번에 준비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자격증 관련해서 안내해 드릴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여행과 관련된 직업은 많이 가지고 있는 여행 엔잡러 박종희입니다. 국내 여행 안내사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외국인 투어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활동, 여행 칼럼니스트, 여행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관공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행 프로젝트에서도 메인 가이드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련해서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강의 목차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여행 가이드 자격증 종류와 정의, 그리고 여행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점이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관광 국사와 관광 자원 해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행 가이드 자격증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여행 가이드 자격증 종류는 국내 여행 안내사, 관광통역 안내사, 국외 여행 인솔자가 있습니다. 국내 여행 안내사와 관광통역 안내사는 가이드라고 하지만 국외 여행 인솔자는 투어 컨덕터, 일명 TC라고 합니다. 모두 주관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국내 여행 안내사는 관광협회 중앙회이고 관광통역 안내사는 한국관광공사, 국외 여행 인솔자는 한국여행업협회입니다. 여기서 국가 전문 자격증은 관광통역 안내사와 국내 여행 안내사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여행 안내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국내 여행 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가이드를 말합니다. 이때 외국인이 외국인 투어에 와서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가이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여행 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며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국내 여행 가이드를 시작하긴 했지만 해당 자격증은 조금 늦게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국내 여행 안내사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 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숙소 예약, 여행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 안내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 가이드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가이드 자격증은 있으면 좋은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자격증 없이 국내 여행 가이드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해당 자격증에 대한 장점과 미래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번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강의에는 이런 여행 가이드 자격증이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여행 가이드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통역 안내사는 옆에 사진에도 보여 있듯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을 위한 국내 여행 가이드입니다. 외국인을 위해 여행 가이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없는 무소지자가 가이드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여행사에서는 벌금과 정지 같은 명령이 내려지고 여행 가이드를 한 사람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평생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입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여행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기도 하지요. 그럼 관광통역 안내사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 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통역 안내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광통역 안내사에서 해당하는 외국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있고 그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외국어는 바로 영어와 중국어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일본 관광객분들이 한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SNS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많이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없어도 자유여행을 다니기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어 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가이드님들이 일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정말 많은 수요가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인원이 들어오는 경우 많은 인원을 통솔하려면 중국어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한국인이 중국어를 잘하더라도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들어오는 단체 투어일 경우에는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조선족이나 한족분들이 중국인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어 가이드를 자격증을 가진 한국인들은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인들 중에서도 화교인 사람들은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중국 대륙에서 온 중국인 분들이 아니라 인접국가 화교분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투어로 한 팀을 맡아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 통역 안내사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과연 이 자격증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시험 범위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 다니면서 짬짬이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당당히 스펙 한 줄로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쟁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 자격증 준비를 할 때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한 친구는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전공은 경영학과였어요. 경영학과인데 왜 이 자격증을 취득하냐고 물어보니까 공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관광공사에서는 해당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이미 한국사 능력시험도 이미 1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학생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엔 관광공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니 관광을 전공한 학생들은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생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은 더 든든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국외여행 인솔자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명칭 그대로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이 직업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정년이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국외여행 인솔자, 정확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국외여행 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 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으로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가 주최하는 단체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외여행 인솔자라는 자격증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1982년 4월 관광사업법에 국외여행 안내원 자격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하지만 87년 7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문이 개정이 되면서 국외여행 안내원 제도가 폐지가 되고 관광통역 안내원이 국외여행 인솔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93년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이 되면서 국외여행 인솔자 제도가 재도입이 되는데 이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통역 안내원 자격증 취득한 사람 또는 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국외여행 인솔자로서 일정 자격 요건이 있는 자일지라도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이 성립하고 자격 인정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는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기관을 한국여행업협회로 지정되면서 자격 인정증에서 자격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발행한 TC 자격증은 2023년 현재 82,117건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즉, 자격증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때는 2011년 때부터이니까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진 자격증은 아니랍니다. 사진에서 보는 기사처럼 연령 제한이 없는 순수하게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자유화가 되기 시작한 때는 1989년부터였습니다.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순수 목적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소비할 만큼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86년 아시아게임 그리고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밀려들자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한 검토하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하여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민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연령과 재산의 기준을 둔 제한적 해외여행 자유화였습니다. 그 이후 연령대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갔고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는 1988년 1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과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준 것이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의 경직된 분위기도 조금은 완화돼서 자유로워진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아직 40년도 되지 않았고, 즉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에 대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